디지털 배움터 기초, 디지털 기기와 콘텐츠 보호. 다녀왔습니다. 식사 맛있게 했어? 네. 참, 이거. 이루리군 휴대폰. 누가 지하철에서 주웠다고 가져왔어. 지하철에 놓고 내렸구나. 전 집에 두고 온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여기서 일하는 거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긴. 마지막 통화자가 나여서 나한테 전화를 했더라고. 아가 아니라 이루리군은 휴대폰에 잠금장치 안 해놨어? 네. 매번 사용할 때마다 비번 누르는 것도 불편하고 저는 중요한 기록은 그때그때 삭제해서 문제될 것도 없어요. 무슨 소리야. 일단 루리군 휴대폰을 주웠던 사람은 일면식도 없으면서 나랑 루리군이 친한 사이라는 걸 알게 됐잖아. 그리고 휴대폰은 정보를 삭제했다고 해서 다 없어지는 게 아니야. 그게 무슨 얘기예요? 휴대폰을 초기화하면 모든 정보가 삭제됐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야. 정보가 삭제된 자리에 다른 정보가 입력되지 않으면 원래 정보를 복구하는 건 아주 쉽다니까? 그래서 휴대폰을 초기화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다는 얘기지. 그렇다면 스마트폰도 그 안에 콘텐츠도 보호망을 만들어줘야겠네요. 그게 오늘 핵심이지. 스마트폰의 잠금 화면 설정 및 변경. 이루리군, 스마트폰 좀 보여줘 봐봐. 내 스마트폰엔 이렇게 자물쇠 표시가 보이는데 루리군 건 왜 아무것도 없어? 저는 잠금 장치를 안 해서. 잠금 화면을 설정한 내 스마트폰은 나밖에 쓸 수가 없어. 근데 이루리군 건 어때? 사실 저는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게 번거롭더라고요. 잘 들어봐. 루리군 스마트폰은 암호가 없으니까 아무나 쓸 수 있어. 전화 거는 정도야 그럴 수 있다고 해도 지인들 전화번호도 공개되지, 은행 거래 내역도 공개되지, 카드 사용 내역도 공개되지. 이런 정보들은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어. 루리군은 자기 정보가 악용될 빌미를 제공하는 거라니까. 듣고 보니 그렇네요. 제가 빌미를 제공한 걸 수도 있겠네요. 내 개인정보와 중요 자료를 지키려면 잠금장치 정도의 번거로움은 감수해야지. 근데 사실 그렇게 번거롭지도 않아. 스마트폰 잠금 장치를 설정하려면 스마트폰 화면에서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 버튼을 찾아서 누릅니다. 쭉 나타나는 메뉴 중에서 잠금 화면 또는 잠금 화면 및 보안을 누릅니다. 그리고 화면 잠금 방식 또는 화면 잠금 선택을 누르면 화면 잠금 사용 여부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창이 열립니다. 패턴, 핀, 비밀번호 등의 방법 중 원하는 방법을 클릭한 후 안내에 따라 암호를 설정합니다. 패턴은 4개 이상의 점을 연결하는 패턴으로 설정할 수 있고 핀은 4자리 이상의 숫자로 된 암호를 입력하여 설정합니다. 비밀번호는 숫자와 문자를 포함한 4자리 이상의 암호를 입력하여 설정합니다. 지문으로 암호를 정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많지. 사실 암호를 잊어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어. 다른 암호랑 헷갈리기도 하고. 그래서 생체인식 등록을 하는 경우도 많아. 생체인식 등록의 경우 설정에서 생체인식 및 보안으로 들어가면 생체인식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는 설정에서 잠금 화면으로 들어가서 화면 잠금 방식을 선택하면 아래쪽 생체인식 탭에서 생체인식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문인식은 지문 센서에 지문을 등록해 설정할 수 있는데요. 지문은 4개 내외로 등록할 수 있으며 기기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얼굴 인식의 경우 스마트폰 카메라를 통해 얼굴 정보를 등록해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얼굴 인식과 지문을 등록하려면 먼저 패턴이나 핀, 비밀번호를 설정해야 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의 잠금 방식들을 살펴볼까요? 패턴은 4개 이상의 점을 연결하는 패턴을 만들어 잠금 화면을 설정하는 방식입니다. 핀은 4자리 이상의 숫자 암호를, 비밀번호는 숫자와 문자를 포함한 4자리 이상의 암호를 설정하는 방식입니다. 얼굴 인식은
카메라를 통해 사용자의 얼굴을 인식하여 설정하는 방식이며 지문 인식은 사용자의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 설정하는 방식입니다. 보안 앱 설치 및 활용. 이루리군은 잠금 설정 뭘로 했어? 저는 이 스마트한 얼굴 인식으로 할까 하다가 패턴으로 했습니다. 그래? 스마트한 얼굴 인식도 괜찮은데? 근데요, 스마트폰이 바이러스에 감염되기도 하잖아요. 그렇지. 악성 소프트웨어에 감염되면 스마트폰 기능이 잘 안 되기도 하고 또 개인정보가 유출되기도 하지.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범죄에 이용될 수도 있잖아요. 뭐 방법이 없어요? 왜 없겠어. 스마트폰 보안 앱들이 있잖아. 바이러스 차단이나 치료, 개인정보 보호, 피싱을 방지하는 앱들 말이야. 역시 사부님과 디지털 배움터 카페엔 해결책이 다 있다니까요. 루리군이 이런 칭찬도 할 줄 아네? 스마트폰 보안 앱을 설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야 스마트폰의 모든 앱을 다운받을 수 있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 가서 검색해야죠. 역시 훌륭한 제자라니까. 앱에 따라서 제공하는 기능과 무료 이용 가능 여부가 차이가 좀 있거든. 다양한 보안 앱 중 보안 인증 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은 앱을 설치해보는 게 어때? 그럼 저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보안 앱을 설치하려면 우선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스마트폰 보안, 스마트폰 백신 등으로 검색해서 설치합니다. 설치가 끝나면 스마트폰에서 그 앱을 찾아 실행합니다. 앱을 실행하려면 앱이 나의 스마트폰에 접근해 바이러스를 탐지할 수 있도록 액세스를 허용해야 합니다. 여기서 허용을 선택하면 앱이 스마트폰을 자동적으로 검사하기 시작합니다. 검사를 완료하면 보호 수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보호받기는 추가 결제가 필요하고 계속 무료로 사용을 선택하면 기본 보호 기능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보안 앱을 설치하면 굳이 별도로 추가 실행을 안 해도 돼. 앱이 알아서 정기 검사를 하고 또 위험 요인이나 취약성을 탐지하고 악성 앱이나 파일이 다운로드 되는 것을 차단해줘. 그리고 혹시 악성 소프트웨어에 감염되면 치료도 할 수 있고. 보안 앱은 꼭 설치해야겠네요. 근데요, 스마트폰 성능을 개선하는 그런 앱은 없나요? 루리군, 정말 꼭 필요한 질문만 하네. 스마트폰 클리너, 메모리 클리너, 스마트폰 최적화 서비스 이런 앱들이 있어.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이런 앱들을 다운받아서 실행하면 돼. 스마트폰은 알면 알수록 편리해지네요. 그야말로 스마트해지지. 그런데 대부분의 보안 앱도 스마트폰 성능을 관리하고 개선할 수 있어. 아까 다운받았던 보안 앱으로 들어가 볼까? 앱 초기 화면에 검사하기 아래쪽에 보면 다양한 서비스가 나올 거야. 그 중에 몇 가지를 살펴보면 램 부스터는 시스템 메모리에 저장된 불필요한 데이터를 정리해서 스마트폰 속도를 개선해. 그리고 정크 정리는 저장용 메모리에 남아있는 로그 기록, 임시 저장 파일, 캐시 등의 불필요한 데이터를 청소해줘. 그만큼 스마트폰 저장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거지. PC에 백신 프로그램이 있는 것처럼 스마트폰에도 보안 앱이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스마트폰 보안, 스마트폰 백신 등의 검색어로 검색하면 다양한 보안 앱을 확인하고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안 앱을 활용하여 스마트폰의 정기 검사, 위협 요인 탐지 및 악성 앱을 차단할 수 있죠. 또한 시스템 메모리나 저장용 메모리의 불필요한 데이터 정리를 통해 스마트폰 성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개인정보 저장, 이동 및 폐기. 이루리군, SD카드 알지? Secure Digital Card. 그 SD카드요? 맞아. SD카드는 스마트폰의 부족한 저장 공간을 대신해서 다양한 정보를 저장하고 보관하는 이동식 저장소 같은 거야. 노트북으로 치자면 외장하드 같은 셈이네요. 그렇지. 외장하드처럼 SD카드에 저장된 데이터는 스마트폰에 남지 않아.
그러니까 SD카드를 이용하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이동하고 폐기할 수 있는 거지. 그거 괜찮네요. SD카드는 어떻게 설치하는 건데요? 스마트폰에서 SD카드를 이용하려면 별도로 구매해야 합니다. SD카드를 삽입하려면 우선 스마트폰 전원부터 끕니다. 스마트폰 윗면이나 측면을 살펴보면 트레이 홈이라는 작은 구멍이 있습니다. 트레이 핀의 뾰족한 부분으로 트레이 홈을 누르면 메모리 카드 트레이가 빠져나옵니다. 메모리 카드 트레이를 꺼내서 보면 유심 카드 옆에 빈 공간이 있을 겁니다. 여기가 SD카드 자리입니다. 여기에 SD카드를 끼우면 되는데 SD카드 슬롯의 글자면이 위, 금속 단자 부분이 아래로 향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살짝 눌러서 끼워주면 됩니다. 유심카드와 SD카드를 삽입한 이 메모리카드 트레이를 원래의 위치에 다시 넣어주면 끝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전원을 켜면 SD카드가 삽입됐다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에 따라 카드 트레이에 SD카드를 삽입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경우도 있어. 그럴 땐 스마트폰과 SD카드를 연결해주는 리더기를 사용하면 돼. 그럼 SD카드도 삽입했으니 사용 설명도 알려주세요. 노트북에서 외장 하드를 사용하는 방법과 비슷해. 자, SD카드를 장착했으니 SD카드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제일 먼저 설정 화면으로 들어가 디바이스 케어를 누릅니다. 그리고 저장 공간을 선택해서 SD카드가 표시되면 올바르게 삽입된 것입니다. 설정 화면에서 생체 인식 및 보안을 선택하고 아래쪽을 보면 SD카드 암호화, 암호화 해제 항목이 있는데요. 해당 항목을 선택하고 SD카드 암호화 버튼을 눌러 SD카드 암호화를 진행합니다. SD카드가 장착되었다면 사진이나 동영상 같이 용량이 크고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정보를 담고 있는 콘텐츠의 저장 경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앱의 설정 화면에서 저장소 또는 저장 위치를 선택하여 SD카드를 누릅니다. 이제 사진을 찍으면 갤러리에 SD카드가 표시된 새로운 폴더가 생성돼 저장됩니다. 이번에는 내 파일 등 파일 관리자 앱을 찾아서 들어가면 내부 저장소에 저장된 파일의 목록과 용량이 나타납니다. 이동 또는 복사하고자 하는 파일이 있는 경로로 이동한 후 화면 상단의 점 3개 아이콘을 눌러 편집을 선택한 뒤 옮기고 싶은 파일을 선택합니다. 이동 또는 복사를 선택한 후 파일 경로를 SD카드 저장소로 옮겨간 다음 저장하고 싶은 폴더에서 여기에 복사 또는 여기에 이동을 선택해 파일 복사를 완료합니다. 만약 SD카드의 정보를 삭제하고 싶다면 설정 화면에서 디바이스 케어, 저장 공간으로 들어가 SD카드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포맷 버튼을 누르면 SD카드에 있는 모든 데이터가 삭제됩니다. 어때? 어렵지 않지? 개인정보는 스마트폰이 아니라 SD카드에 저장하는 게 좋아. 그러네요. 공동인증서나 뱅킹앱 같은 건 따로 SD카드에 옮겨놔야겠어요. 중요한 문서나 서류도 따로 SD카드에 폴더를 만들어 놓고요. 나중에 스마트폰 바꿀 때 이 SD카드만 분리하면 개인정보 유출은 방지되는 거잖아요. 오, 이루리군. 정말 대단한걸? 스마트폰의 잠금 화면을 설정하고 보안 앱을 설치하고 SD카드를 사용해서 내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거든. 그런데 그 모든 걸 한 번에 이해하다니 정말 대단해. 누가 이 루리군을 디지털맹이래. 오늘부터 루리군은 디지털 지존이야. 디지털 지존. 감사합니다. 다 사부님과 디지털 배움터 카페 덕분입니다. 사부!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SD카드를 활용한다면 좀 더 안전하게 개인정보 등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SD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메모리 카드 트레이에 SD카드를 장착해줍니다. SD카드가 장착된 스마트폰이라면 파일 관리자 앱을 통해 스마트폰의 파일을 SD카드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SD카드를 암호화하면 내 스마트폰에서만 해당 SD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이상 SD카드를 사용하지 않거나
SD 카드 내용을 폐기하려면 포맷을 통해 SD 카드를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플러스 인포메이션. 요즘 스미싱 사기 얘기가 심심찮게 들리죠? 스미싱은 악성 앱 주소를 포함한 문자를 대량으로 전송해서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금융정보 등을 탈취하는 신종 사기 수법입니다. 이 스미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팁을 알아볼까요? 만약 인터넷 주소를 통해 특정 앱을 설치했다면 악성 코드 감염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악성 앱 감염이 의심된다면 먼저 모바일 백신 또는 수동으로 악성 앱을 삭제합니다. 그리고 서비스 센터를 방문해 확실하게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미싱 악성 앱에 감염될 경우 모바일 결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통신사나 결제 대행 업체에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먼저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 고객센터를 통해 최근 모바일 결제 내역을 확인하고요. 모바일 결제 피해가 확인되면 피해가 의심되는 스미싱 문자를 캡처합니다. 그리고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스미싱 신고를 하고 수익결제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수익결제 확인서를 지참하고 경찰서 사이버수사대나 민원실을 방문해 사고 내역을 신고합니다. 그리고 사건 사고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필요 서류와 함께 통신사 고객센터에 보내고 피해 보상을 요구합니다. 동시에 공동인증서를 폐기, 재발급받고 주변에 스미싱 피해 사실을 알려서 2차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스미싱 피해, 아는 만큼 예방도 대처도 쉬워집니다. 이것으로 디지털 기기와 콘텐츠 보호 학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